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곧 2025년 미는 북클럽 모집이 시작이 되는데요. 2024 미는 북클럽 회원들에게 먼저 공개되는 얼리버드 모집은 28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정규 오픈일은 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영상 순서는 미는 북클럽 소개, 추천하는 이유, 북클럽 에디션 도서 선택, 웰컴 도서 선택,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는 북클럽을 가입할 때 여러 책, 그리고 독서용품 이런 선물들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혜택들이 있죠. 우선은 미는 커뮤니티. 독서인들을 위한 따뜻하고 재밌는 커뮤니티로 유명하죠. 물론 이 유명하다는 수식어는 독서인들 사이에서요. 이 안전하고 따뜻한 커뮤니티에서는 마음껏 책 수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읽은 책, 읽고 싶은 책, 구매할 책, 후회하는 책 등등등. 그런데 저와 같이 앱이나 웹 활동을 잘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혜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못 놓는 혜택이 있으니 바로 포인트. 북클럽을 가입하거나 행사를 참여할 때 사이트에 단순 로그인, 게시글을 쓰는 것만으로 500원씩 적립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 포인트를 어디에다 쓰느냐, 미눔사에서 미눔북샵을 운영을 해요. 온라인 미눔사 한정 미니 서점인 거죠. 그리고 이곳에는 매달 작가 사인본, 테마에 맞는 책들, 미눔사 TV에서 소개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미눔 북클럽 회원이라면 정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을 포인트로 차감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미눔 북샵뿐만이 아니라 도서전, 그리고 연간 2회 창고 대세일, 패밀리데이 세일에서도 이 포인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책 쇼핑 천국에 스스로를 가둘 수 있다. 지옥 아니고 천국. 이런 혜택들은 부가 혜택이고 메인 바로 책이죠. 미는 북클럽은 책을 진짜 무진장 많이 줍니다. 우선 웰컴 도서 3권이 있어요. 한 편 읽으면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인이 된 느낌 을 주는 인문 잡지입니다. 이번에 이 한 편이 추가되었고, 얇아서 핸디한데 소장 가치가 높은 글을 모은 쏜살문고, 이것이 한국 문학이다, 그 지평을 넓혀주는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그리고 제가 시 바보라서 할 말이 많이 없는 세계 시인선, 시 마스터분들께서 댓글로 추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눔사 하면 세계문학 전집이죠. 현재 462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고전부터 현대문학까지 아우르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수집 욕구까지 불러일으키는 미눔사의 대표 시리즈입니다. 다음으로 미눔 북클럽 에디션 도서. 미눔 북클럽 회원만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에디션, 편집자 레터와 함께 새롭게 다시 읽는 엄선된 작품들 7권 중 무려 3권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아이고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인데 좀 익숙한, 읽어보고 싶었던 작가의 익숙하지 않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핵심은 바로 편집자 레터이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세상 모든 책에 편집자 레터가 실렸으면 좋겠어요. 북클럽 도서, 그래서 참 소장 가치가 높다. 그리고 7권 중 남은 4권을 또 모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탬프를 모으는 것인데요. 북클럽 활동하는 한 해 동안 다양한 미션들이 주어져서 달성하면 이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개, 10개, 15개 이렇게 달성할 때마다 에디션 도서를 한 권씩 또 득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탬프 모으기에 실패해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올해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북클럽 에디션 도서는 온라인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전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무조건 도전한다. 그 이유? 올해는 현재 활동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의 책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작가님들이 직접 본인 등판하여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물은 잡동사니. 미는 북클럽 시그니처 애서가를 위한 학습지죠. 작년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작년 잡동사니인데 그 4가지 테마로 읽을 거리들을 잔뜩 넣어준 학습지. 이 4권을 통해 정말 멋진 작품들을 만나기도 했고, 더 나아가 책 쇼핑의 길라잡이도 되어줬고 여러분과 즐겁게 이 4권을 읽었었는데, 올해는 좀 독특하게 읽기와 쓰기를 주제로 한 읽는 마음 쓰는 존재의 짓기책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읽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따라 써보며 마지막으로 나만의 글을 완성하는 과정은 독서와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스며들도록 도와줄 거예요. 애독자라면 그 쓰기라는 벽, 그 벽을 한 번쯤은 마주쳐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실 것 같은데, 미눔사 대단해.
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보다 이렇게 혼자서 사부작 읽고 부동산이가 그렇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올해도 한번 재밌게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바른말 미니북 키링이 있대요. 헷갈리고 까다로운 맞춤법 100가지를 골라 언제 어디서든 펼쳐볼 수 있도록 작은 미니북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글감 조각 스티커가 있는데 글을 써보려는 북클럽 멤버들을 도와줄 글감들을 모아 스티커로 만들었어요. 집기책이나 각자의 일기장에 활용해보세요. 좋아하는 계절, 최근에 꾼 꿈, 고백. 벌써부터 글감 고르고 글 써서 여러분께 공유할 생각을 하면 짜릿하면서도 두렵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 편안하고 재밌는 책을 읽으면은 글쓰기에 조금 가까워졌다가 막 위대한 책들 읽으면은 글쓰기에서 매우 멀리 도망가는 거. 정말 미는사. 그 어려운 마음을 건들기야? 네, 여러분. 이 정도 혜택이면 가입비 5만 원 괜찮지 않나요? 끊을 수 없어. 그럼 이제 책 고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직 안 골랐어요. 우선 북클럽 에디션. 이번에는 국내 작품, 여성 작가의 작품을 늘려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첫 번째 책, 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이렇게 무거운 책을 쓴 이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은 만담 2편을 소개합니다. 저번 독서 브이로그에서 밝혔듯이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먼저 읽고 있고 다 읽은 후에 톨스토이를 도전할 생각입니다. 근데 한정판이면 이걸 언제 또 만날 수 있는 건가? 톨스토이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이 책은 담으시겠죠? 다음으로는 안톤 체호프의 벚꽃 동산. 저에겐 좀 어려운 희곡이네요. 그런데 생애 마지막으로 쓴 희곡이래요. 벚꽃 동산을 둘러싼 귀족의 몰락, 망한 사랑의 슬픔, 돈과 현실에 관한 신랄한 고찰 등을 인물들의 풍부한 대사로 느껴보세요. 제가 또 귀족의 몰락 이 키워드를 매우 사랑하거든요. 희곡은 취향이 아니다. 안톤 체호프는 또 제 취향이거든요.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그 책이 세문전으로는 사랑에 대하여에 실려있네요. 정말 킥킥 웃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도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 책 끌린다. 다음으로는 이디스 워튼의 기도하는 공작 부인. 순수의 시대 여름 등을 쓴 이디스 워튼의 호러 미스터리입니다. 이디스 워튼 제가 또 이선 프롬 즐겁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좀 고전 호러 미스터리를 즐겁게 읽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안 무섭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찾아보니 19세기 말 이디스 워튼은 스스로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정신적인 해방구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정신적, 사회적, 억압의 은유로서 유령 이야기를 즐겨 썼다. 유령은 내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도덕적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어야 했다. 그래서 또 끌린다. 다음으로는 저의 사랑, 버지니아 울프의 본드가의 델러웨이 부인.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델러웨이 부인과의 차이점이 너무 궁금해요. 이 본드가가 델러웨이 부인 소설에서 나오는 거리의 이름이에요. 장편 소설인데 1920년대 런던에서 델러웨이 부인이 그날 저녁에 있을 파티를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날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면의 이야기를 의식의 흐름 그 기법대로 펼친 소설입니다. 밑줄 그으며 정말 즐겁게 읽었던 책인데 동성애, 고독, 사회 억압이 녹여있는 진짜 걸작. 또 이 책의 비하인드 스토리 The Hours라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는 델러웨이 부인, 버지니아 울프 본인, 그리고 1940년대 여성 독자 이 3명이 주축을 이루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The Hours라는 제목이 사실은 울프가 원래 이 소설의 제목으로 지으려고 했었다. 시간의 흐름과 인간의 의식을 연결하는 그 실험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단편? 그 연결성이 너무 궁금하다. 이 작품도 끼어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박지영 작가님의 경주는 왜냐하면 돌봄에 관한 단편 3편을 묶었습니다. 편집자 한마디. 타인으로부터 파괴당하고 싶다는 경주의 욕망은 사실 누구에게라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랍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마음이기도 할 거예요.
박지영 작가님이 고독사 워크숍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책은 아직 안 읽어보았는데 우선 박지영 작가님의 독서 모임을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돌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읽고 싶다. Next! 임선우 작가님의 빛이 나지 않아요. 변종 해파리의 등장을 다룬 빛이 나지 않아요. 읽었는데? 지상의 밤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이웃집 소시오패스의 사정, 일전에 소개해드린 책에서 나왔었어요. 여름은 물빛처럼, 낯선 밤에 우리는. 이렇게 세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하나는 읽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최근에 임선우 작가님의 영영영영을 읽었어요. 위픽에서 나온 단편소설인데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모두로부터 어떤 관심도 받지 않는 주인공이 과로사로 죽어서 생과 죽음 사이에서 한 고양이를 만나요. 고양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처럼 존재감 없이 사랑할 수 있냐고. 그 비법을 알게 된다면 길고양이 친구들에게 전수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본인의 비법들을 알려주는데 슬프죠. 그럼에도 너무 따뜻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임선우 작가님한테 더 사랑에 빠졌는데 이 세 편 중 한 편을 읽었다. 그래도 읽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상 시인의 나는 장난감 신부와 결혼한다. 시각적 실험시의 계보를 잇는 박상순 시인이 그의 시 전집을 온전히 한글화하고 해석한 작품 중 10편을 선정해 소개합니다. 인간 존재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상의 다층적인 시 세계를 만나보세요. 아무리 제가 시를 어려워한다 해도 한글화 되었다니 그게 좀 끌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7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에서 책을 골라야 되는 거죠. 확장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북클럽 도서 진짜 잘 뽑았다. 다 갖고 싶네. 임선우 작가님의 저 나머지 단편들을 읽을 수 있는 데를 봐야겠다. 유령의 마음으로를 제가 아직 안 읽었거든요. 그 해파리 이야기가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소설집에서 빛이 나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다시 소개가 되었었네요. 그리고 이 책에 나머지 2편도 실려 있어요. 임선우 작가님 책은 요거 그냥 읽을래요. 다 읽고 싶어요. 남김없이 읽겠다. 골랐어요, 여러분. 저는 경주는 왜냐하면 본드가의 델러웨이 부인, 기도하는 공작 부인, 이렇게 여성 작가분들의 책 3권으로 확정 짓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책들도 읽고 싶기 때문에 올해는 스탬프 도전해본다! 제가 북클럽 도서는 늘 두껍고 비싼 책을 고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한 편 같은 경우 정가 기준 10,000원이고 오늘의 젊은 작가는 12,000원에서 15,000원, 쏜살 문고는 7,800원에서 15,000원, 평균 가격이 9,800원이었고 세문조는 8,000원에서 18,0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전 올해 세문전에 몰빵할 생각이고요. 15,000원에서 18,000원대 가격에 있는 책들을 검색해보니 98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리즈는 제외했습니다. 북클럽 도서로는 좀 단권 이렇게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은 게 52권. 그 중에서 또 읽거나 소장한 책 7권을 제외하니 52 빼기 7, 39권. 그 39권 중 읽고 싶은 책 7권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표범입니다. 그리고 미는 북샵에 등록된 책은 이렇게 또 표기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후보 작품들을 고르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북샵에서 구매하면 30% 저렴하고 미는 북클럽에서 선택하면 공짜고, 그럼 북샵에 없는 책을 고르고 북샵에서 또 구매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그 표현 맞아요. 왜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죠? 미는 북샵에 모든 책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감하시죠? 공감해 주셔야 돼요. 여튼 이 표범을 소개해보자면 작가사 후 1958년에 출간된 소설입니다. 이탈리아 시찰리아의 귀족 살리나 공작은 시대가 변해가는 걸 똑똑히 보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품위를 지키려 한다. 반면 그의 젊은 조카 타나그레디는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데 구질서와 신질서의 충돌이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세상이 바뀌는 걸 받아들이는 인간의 방식에 대한 시적인 고백. 좀 휘몰아치는 소설보다는 은은한, 우아한 소설 같더라고요. 또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귀족, 가문 이런 코드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 소설가인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 대위의 딸. 제가 최근에 소개한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에 푸시킨이 샤웃아웃 되어요. 주인공들이 푸시킨의 책을 교환하여 읽으면서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벨킨 이야기 책을 읽고 제 평생 저는 이렇게 훌륭한 책은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찌하여 여태껏 밥으로 살아왔던가, 무엇을 했던가, 어디 산속에라도 들어갔다 온 걸까, 이런 식으로 주인공의 입을 빌려 푸시킨에게 존경을 표하는데 도스토옙스키 너무 재밌게 읽다 보니 궁금한데 푸시킨? 그래서 세문전에서 푸시킨 작품을 둘러보니 이 책이 가장 비싸더라. 그래서 골라보았습니다만 예브게니 오네긴은 냉소적이고 지적인 청년 오네긴과 순수하면서도 지적인 소녀 타티아나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밀당하는 이야기이다. 로맨스보다는 인물 내면에 대한 깊은 관찰, 사교계 풍자, 철학적 고요가 돋보이는 운문 소설이다. 여기서 이 운문 소설이 무엇인가? 운율이 있는 시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 그건 좀 어려운데 해서 좀 문장들을 보니까 그때까지 친구들이여 이 삶을 마음껏 들이마시게 이 가벼운 삶을 난 삶의 무상을 이해하네. 그래서 삶에 연연하지 않네. 난 허상들의 눈을 감았네. 그러나 멀리 떼어놓은 희망들이 가끔 내 마음을 뒤흔드네. 이런 셰익스피어 느낌의 운문소설은 또 사랑하거든요. 다음으로 대위에 따른 18세기 러시아 농민 반란을 배경으로 귀족 청년이 전쟁에 참여하며 겪는 전쟁, 의리,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존 인물,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했다는데 강력한 페이지 터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담아 놓았고요. 다음은 스페인 작가 에두아르도 멘도사의 사볼타 사건의 진실, 사회파추리, 정치 스릴러, 풍자극에 능한 작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 자본가 사볼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의 사건들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스페인의 혼란한 근대사, 계급 갈등, 인간의 욕망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또 제가 여러분 독특한 서술 구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책은 증언, 편지, 기사, 회고담 등이 얽혀있고 읽는 것 자체가 퍼즐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and 제가 사랑하는 키워드, 인생의 복잡성을 담고 있다. 책 속 문장, 그 편지가 기저귀 속에 파묻혀 스페인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여기서는 그 편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벌어졌소. 이렇게 복잡한 게 인생이란 거요. 재밌겠죠, 여러분? 다음은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 이 책은 작년 미는 북클럽 책 고를 때 후보였는데 올해 다시 데려왔습니다. 러시아 문학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마법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르는 철학적, 판타지, 종교적, 패러디, 풍자, 이 조합을 어떻게 또 참나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올긴이의 이름을 봤는데 정보라? 설마 진짜로? 설마. 여러분 왜 저번 정보라 작가님 독서 브이로그에서 러시아어 전공한 거 알게 되었잖아요. 작가님이 번역했는데요? 와우! 이 책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1930년 소련 모스크바에 악마 폴란드가 모스크바에 나타났고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했다. 진짜 악은 누구인가? 또 이 작품이 소련의 문학 통제 아래에서 쓰인 금서라는 점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정보라 작가님? 다음으로는 반나치 독일 지식인으로 유명한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 트리스탄,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세 중편 소설을 담은 책인데 저 여러분 토마스 만 안 읽어봤어요. 마예산, 파우스트 박사 읽으신 분의 감상 궁금합니다.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출간순으로 보니까 이게 초기 작품들이더라고요. 우선 토니오 크레거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욕망이 있는 청년의 이야기, 자아 탐색, 성장 소설, 고독한 예술가 이 3종 세트를 좋아하지 않는데 또 달과 식스펜스 가 떠올려지는 대목입니다만 다음 트리스탄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모티프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오페라 이름을 알아요. 그 이유는 니체가 워낙 찬양한 걸로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나를 뿌리채 뒤흔든 유일한 작품이다. 이 책의 경우 요양원에서 병든 현실적인 여인과 이상적인 예술가 지망생 사이에서 음악,
질병, 사랑, 허영, 예술적 열망이 엉켜 흐르는 소설이다. 예술은 치유인가 독인가 매우 세련되었으면서도 풍자적인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 취향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이건 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1911년 토마스 만이 베네치아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한 소년 타지오에게 반했대요. 그를 관찰하는 노트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즉 토마스 만은 은밀하게 퀴어했다. 그리고 이 소설은 한 유명 작가가 너무 아름다운 소년을 만나면서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는 내용이래요. 비슷하죠? 현실과 이상, 도덕과 욕망 사이의 긴장감을 잘 그려 철학적인 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중편 소설집을 먼저 읽은 후 잘 맞으면 장편 소설을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독일 작가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 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이 배경인데요. 이 동부전선은 나치 독일이 소련과 벌인 가장 거대한 전쟁 지역을 뜻합니다. 전쟁 사상자 중 최대 인명피해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비인간적인 전쟁의 결정판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한 시대 배경을 지닌 이야기인데 독일군 병사 에른스트가 동부전선에서 짧은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한 여성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전쟁 한가운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사랑이라도 해야 한다. 그 유명한 문장이 이 작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넣은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읽은 어쩌다 세계문학에서 전쟁 문학을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레마르크가 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소개되어요. 그리고 그 책이 히틀러 정권 하에 금소로 지정되고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마르크가 미국으로 망명 후 시간이 흘러 쓴 책이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인데 이 책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보다 비교적 절제된 슬픔, 조용한 문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이 책을 먼저 읽고 전쟁 문학, 반전 문학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담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프리 유제디니스의 버진 수어사이드입니다. 몽롱한 분위기로는 짱이다 이미 입소문이 난 책인데 1970년대 미국 교회 마을에서 리스본가의 5 자매가 하나 둘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끝냅니다. 그들을 짝사랑했던 동네 소년들이 화자가 되어 기억, 기록, 추측을 통해 사건을 되짚는 이야기입니다. 상실, 통제, 종교, 성장, 여성성을 주제로 사랑이란 건 결국 기억 속에서 완성되는 것인가 이 슬픈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커스턴 던스트, 조시 하트넷이 출연한 영화가 있대요. Didn't know, 몰랐어요. 여튼 내용이 또 흥미로워서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7권을 후보작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3권을 골라봐야 하는데요. 우선 정보라 작가님이 번역한 거장과 마르가리타. 정보라 작가님 때문에 1순위. 다 미음사 북샵에 또 있어. 중편 소설집보다는 확실히 장편 소설이 더 끌리긴 하거든요. 들으셨나요, 여러분? 빨리 먹을게요.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고민이 끝이 안 나거든요. 저 우선 확실한 거는 표범 그리고 거장과 마르가리타입니다. 고민을 이어나가면서 이 7권 외에 또 제 3문전 위시리스트 보여드리자면 제가 헤르만헤세의 서머싯 모험 또 열심히 읽고 있죠. 다음으로 읽을 작품들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리고 면도날이더라고요. 헤세랑 서머싯 모험은 전자책보다는 연필로 줄 그으면서 읽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장바구니 담아두었고 그리고 아소무아르 사계열전은 이 세계문학에서 또 영업당한 책들이에요. 근데 시리즈 책들은 패밀리데이 또는 도서전 그때 구매할 생각입니다. 또 쏜살 문고에서는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물질적 삶 그리고 고골의 외투 담아두었습니다. 외투는 또 도스토옙스키 가난한 사람들에서 언급된 책이기 때문에 물질적 삶은 제가 한 카페에서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더니 그 책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읽어야겠다. 진짜 완전 분노 포인트.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책도
책들도 지금 제 장바구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세문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민음사 세문전 20권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참고해 주시고 그 영상에 안 들어간 최근에 읽은 세문전에서 또 추천드리자면 헤르만헤세의 시타르타, 이게 미는 북샵에서도 통필사하기 좋은 책 상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읽고 또 읽을 책, 인생을 긴 수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시타르타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엔데 영혼의 집, 20세기 초중반에 칠레를 모델로 한 남미의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트루에바 가문 무려 4세대에 걸친 대서사 이야기고 몽환적이고 마법적인 분위기가 녹여져 있습니다. 트루에바 가문의 여성들이 그들의 기억, 사랑, 상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정치 폭력을 담았습니다. 아엔데 시리즈가 영혼의 집 1, 2, 다음으로 운명의 딸 1, 2, 마지막으로 세피아 빛 초상 이렇게 이어지는데 영혼의 집 2권 지금 읽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혹시 고민 중이신 분 계시면 영혼의 집 고르십시오. 만약에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만 조합을 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자면 우선 늘 추천드리는 개굴개굴이,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을 담은 역사 소설이에요. 껄껄 웃다가도 생명에 대한 정부의 통제 장면들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영혼의 집 1, 2권 제인 오스틴 혹시나 안 읽은 분 계시다면 영혼의 집 1, 2 and 제인 오스틴, 영혼의 집 제가 미쳐있는 영혼의 집 고르셔라. 네 여러분, 제 영상이 더 혼돈을 드렸을지 괜찮은 가이드가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미는 북클럽 올해 또 즐겁게 활동하면서 영상으로 많이 남겨보겠습니다. 안녕.